안녕하세요. 이번에는요, 토일주 중에서요, 무토일주의 어떤 그 재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이나 뭐 관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볼 때는요, 우선 사주 8글자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재물이 있냐 없냐, 관이 있나 없나, 인성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을 잘 본 다음에 일간의 강약을 이제 봐야 됩니다. 왜냐? 일간이 강해야지 재물도 취할 수가 있더라도 관은 나를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강해야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일간의 강약이 인성이죠.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부족한 오행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핵심적인 게 이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토의 특성을 이제 봐야 됩니다. 토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일반적인 특성을 다 얘기를 했는데요. 무토 같은 경우는 이제 넓은 땅, 아주 그 넓은 땅이 있죠. 넓은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넓은 땅에 이 오행, 목화토금수가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어떻게 작용이 잘 돼야 되지 이 넓은 땅이 아름다운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넓은 땅이 됐으니까 목이 필요하다. 이 넓은 땅에는. 이 넓은 땅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지 이 땅이 존재 가치가 있어요. 이 존재 가치가. 땅에 나무가 심어지지 않다. 곡식이 없다. 그러면 황무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이 목이 또 왜 중요하냐? 목은 토일주한테는 관이죠, 관. 목극토가 돼요, 목극토. 무토한테는 간목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넓은 땅에 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화는 왜 필요합니까? 이 땅이, 아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재물이 있다 이겁니다. 재물이 있는데, 이 땅이 밑에 지지가 온통 물이다, 물. 신자지. 물론 재물입니다. 재물인데 물로 다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땅은 아주 무른 땅이 되죠. 단단한 땅이 아니고, 그러면은 약하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무토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취할 수 없어요. 왜냐? 너무 이게 화생토가 돼가지고 단단해야 되는데, 강해야 되는데, 무른 땅, 빗물에 젖은 땅, 습한 땅, 이런 땅은 재물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도 필요하고, 목이 관이죠. 그 다음에 화가 있죠. 화가 인성이죠. 화생토가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게 토인데, 무토인데, 넓은 땅인데, 이 태양, 병화가 아니면 정화가 생을 해줘야지, 화생토가 돼야지 이 땅이 단단하고 이 땅에서 재물이 오면은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목은 관이구나. 관이 필요하다. 화는 이래서, 아, 일간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구나. 이런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또 뭡니까? 토가 또 있습니다, 이제. 토가 또 있어요. 그러면 토가 있고 토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토가 2개, 3개 될 수가 있잖아요. 천간에. 그러면 토는 비견입니다. 비견. 또 다른 토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합쳐집니다. 토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멀리 있으면은 합해지지가 않습니다. 분리되면은.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 이렇게 있으면 이거 합해지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무토가 여기 있고 기토가 여기 있고 이렇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년월일시 이런 경우에는 합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땅하고 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합쳐진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토가 약할 때는 이 비견이 또 다른 토 오면 좋은 거죠. 힘이 되는 거죠. 친구가 왔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힘들고 외롭더라도 그럴 때 한 명이 더 오면은 내가 의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금은 뭡니까? 금은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 땅에 금이 있다. 금이 뭡니까? 지지에는 흰금, 뭐 유금 이런 게 있잖아요. 천간에는 경금, 신금 이런 게 있는데, 이 왜 중요하냐면은, 물론 이게 이제 식상입니다. 토생금, 내 기운이 빠지는 식상이지만은, 여기에 재물이 있습니다. 임수라는 재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생수가 돼야지. 그렇습니다. 확정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 한 개, 임수나 개수가 한 개 있는 거하고, 금이 있어가지고 금생수가 계속 되면은 이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마르면은 재물을 잠깐 취하고 없어지잖아요. 논리적으로 볼 때요. 그래서 이 금이 매우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토에서 이제 재물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수가 있고, 천간에 계수가 있고, 지지에는 신금이 있고, 자수가 있고, 해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무의 특성이 이런 거구나. 이런 부분, 8글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또 이런 특성을 잘 본 다음에, 재물이 이제, 오늘 재물이니까 재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떤 게 재물이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무토에서 재물은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무토가 있잖아요, 이렇게. 무토가 있는데, 여기에 일간입니다. 여기에 재물이 임수가 있어요. 임수에, 여기에. 그러면은요, 이거는 천간. 이렇게. 이거는 내가 바로 취할 수 있어요. 천간은 드러난 세상입니다. 드러났어요. 근데 여기 자수가 있어요, 자수. 임수가 없어요. 이건 지하수라 해가지고 재물은 되는데 끄집어 올려야 돼요. 관정처럼. 그래서 이 목이 필요하다. 여기에 간목이 있다. 그러면은 이 간목이 여기에 무토에 뿌리 박아갖고 이 자수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수라는 재물은 임수나 그러니까 개수 다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지에 있는 거 자수라든가 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취할 수가 없다. 꼭 반드시 관정을 써야 된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 천간에 재물이 없다. 지하밖에 없다. 그럼 이거는 관이 없으면은 취할 수가 없습니다. 땅 속에 있는 재물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천간 지지, 천간에 이제 임수가 있고 계수 있고 지지, 자수, 해수가 있는데 반드시 관으로 끄집어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요, 아까 이제 금의 역할을 식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토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수나 임수나 개수가 있어요. 천간에. 여기 있는데, 무토가 오화가 있어가지고 강합니다. 화생토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한데, 이 재물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재물이 금이 없으면은, 여기 보세요. 아까, 금이 이제 없으면은, 금이 없으면 금생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물은 언젠가는 고갈되죠. 또, 화운이 강하게 올 때는 이 물이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재물이 사라진다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유축이라든가 이런 금북이 형성이 되면 금생수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이 물은 마르지 않는다. 이런 게 상당히 좋다. 이런 걸 찾아가는 게 이제 또 추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디서 오는지, 만들어질 수 있는지, 못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건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곧 추구하는 일, 직업이 될 수가 있다. 직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금이 있는 그런 사주가 재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좋다. 수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을 이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드러나는 이제, 건 봤어요. 재물을. 천간에 임수, 개수,
계수. 지지에는 자수, 임수풀이가 자수죠. 해수. 이건 재물이 맞습니다. 무토한테. 그걸 하니까 토극수, 재물 되는데, 이거 말고 재물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 우리가 지지 삼합도 배우고 천간 합도 배우고 합도 배우고 충도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재물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곧 이겁니다. 병화에서 신금이 합의되면서 수, 병신합수라는 재물을 만들어냅니다. 수. 그리고 정화에서 천간에 병화, 정화가 있죠. 정화에서 임수라는 걸 땡겨옵니다. 왜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토에서 개수를 당겨옵니다. 무조건 당겨오는 게 아니고요. 천간 지지로 어떤 그런 기운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있는 걸 끌어온다. 그러거든요. 끌어온다. 무토일주가 재물이 하나도 없어요. 무죄사주. 근데 여기에, 신금이라고 있다고 보죠. 신금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오화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유금이 있고, 이런 경우에 임수도 없고, 개수도 없고, 해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죠. 유금, 신금. 신금에서 병신합수, 여기. 병신합수가 올 수가 있다. 그럼 병신합은 뭡니까? 수. 토극수가 되죠. 그러면 병신합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봐야 돼요. 병신합수가 만들어지냐. 그럼 신금에서는 병신합수 병화를 땡겨서 수를 만드는데 마침 보니까 지지에 유금이 있어요. 신금은 뭡니까? 유금은 신금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뿌리기 때문에 또 이 낮 시간이죠. 낮 시간에 병화가 잘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병화가 잘 뜬다. 그럼 병신합이 돼갖고 토극수, 재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추구하는 일이 되고 재물을 확장시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유금이라는 직업, 이게 이제 유금이 확장된 것도 사유축이죠, 사유축. 사유축이라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사유축에 천간의 신금이니까 지지가 아래 위로 금이 탄탄하니까 병화를 계속 끌어오기 때문에 재물이 병신합수 재물. 이 사유축이 뭐냐? 사유축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찾아가는 건데 이게 방송도 되고 뭐 이렇게 있어요 등등.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신금에서 항상 뭡니까? 병화 끌어와 가지고 수라는 재물을 만들어낸다.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재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있잖아요.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재물이에요. 천간의 지지의 재물은 보이는 거지만 여기에 어떤 합에 의한 재물 그리고 충에 의한 재물 이런 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죄사주가 그나마 이런 걸 밑에 병신, 정임, 무게 이런 걸 만들어낼 때는 재물이 오히려 여기 실제 보이는 재물보다 더 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오하에서 지지에 오하에서 오오에서 자수도 만들어냅니다. 충으로. 좌우충 들어봤죠? 좌우충. 인신사에 뭐 좌우묘유 다 들어봤잖아요. 그게 좌우충도 이제 그런 겁니다. 좌우묘유인데 이 화에서 자수를 만들어냅니다. 전체 8글자에서 그런 게 수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자수가 자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 직업적으로 찾아가야 된다. 정화될 때는. 그것도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재물이 아주 약한 거죠. 재물이.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잠깐 사례를 가지고 한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예시 잠깐 보기 전에 아까 지지에 이제 천간에 재물을 봤는데 사실은 지지에 이렇게 있잖아요. 지지에 신금, 그 다음에 자수, 해수, 진토, 이거 다 재물로 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무토일주 재물은 천간에는 임수하고 개수입니다. 개수. 지지는 해수하고 자수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
그런데 지지에 이거 말고 신금이 있다. 이것도 물러봅니다. 왜냐? 신자진의 개연성 때문에. 신자진으로 가는 겁니다. 금이. 신자진으로 갑니다. 확장되는 수. 그리고 자수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해수도 있는 거고. 진토. 땅이지만은 이것도 여기 있죠. 신자진. 신자진으로 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나 진토가 있어도 재물이 있다. 무토일주 잘 봐야 돼요. 무토일주는 그래서 이 부분만 재물로 보지 마시고 무토일주, 기토일주는요. 자기가 무토다, 기토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지에 신금이 있다. 그 다음에 진토가 있다. 다 나는 지지에 재물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 이 신금, 진토가 우리가 오래 살아가면서 몇 시간 살아가면서 항상 신자진이 되고 그런 개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다 봅니다.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재물은 지지기 때문에 항상 간목이라는 게 필요하다. 목으로 관정이니까 끌어올려야 된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있고 간목이 있으면은 끌어올리면 되니까 재물이 되고 단지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를 금생수가 돼야지 물이 안 마르니까 재물이 더 좋아지고 더 중요한 게 내가 강해야 된다. 일간이 무토가 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재물, 지지재물, 천간재물 다 내가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의 재물은 뭐 해수, 자수도 아니고 뭐 다 포함되고 신, 진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잠깐 이제 한 개 예를 들었는데요. 무토일주가 보세요. 무토일주가 재물을 보자고요. 재물을 보니까 개수가 재수. 개수가 있는데 금이 없잖아요, 지금. 금이 무게, 토극수니까 여기 국가자리에 조그만 재물이 있어요. 뭡니까? 오화는 세죠. 낮 시간이죠. 오화가. 미도 낮 시간이죠. 그러면 이 물은 마른다니까? 말라요. 그럼 이 물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고요? 이 물을. 재물은 있어요. 물론 내가 취할 수 있는 재물인데 이 물을 안 마르게 하려면 금이 필요하다, 금. 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금이 있나요? 없어요. 금이 없어요. 그럼 이 금의 행위를 해야 되지 이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요. 그럼 금이 올 수 있는 걸 잘 보면 얼경이 얼경. 우리가 얼경합 배웠잖아요. 을목에서 경금을 땡긴다고요. 그러면은 그냥 땡기는 게 아니고 이 무토가 지금 이 재물이 하나밖에 없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간절하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경금을 땡긴다. 이 경금이 왜 잘 오느냐? 이 을목뿌리가 또 묘목입니다. 묘목이 또 있죠, 여기. 년, 월, 일시, 묘목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죠. 이 묘목이 없다. 잘 못 땡겨옵니다, 을경을. 뿌리까지 있기 때문에 잘 땡겨온다. 잘 땡깁니다, 을목이. 그래서, 경금이 여기서 올 수 있구나. 이제 알아야 돼요. 없더라도 여기서 땡긴다. 자, 금이 또 오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묘유충 있지, 묘유충. 이것도 이제 설명 들었는데, 목하고 금하고 충을 합니다. 그래서 충이 뭡니까? 충을 해서 금을 땡겨옵니다, 금. 그러면은, 묘가 한 개보다도 두 개잖아요, 두 개. 아까 똑같습니다. 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유금이라는 충을 더 잘 땡겨옵니다, 유금을. 그러면, 땡겨온 유금을 가지고 내가 이 주관하는 일을 만들면은 괜찮겠네요? 그리고 뭐냐? 유금 가지고 개수가 생겨지니까 이 개수가 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묘에서 유금이 충에 왔잖아요. 묘유충으로. 그럼 이 유금을 또 한 개 달랑 있는 것보다도 사유축 하게 되면은 확장된 금이잖아요. 유금 한 개는 화극금으로 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유축이라는 거, 어떤 신자진, 사유축, 해묘미, 인호술 이거 설명드렸는데 사유축을 만들면은 이 물은 마르지 않겠다. 끝까지. 그러면 재물은 좋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럼 사유축이 되냐고 이제 보는 거죠. 사유축이 되느냐? 사유축이 아까 묘에서 유금이 왔으니까 여기에서 유금이 왔잖아요. 그러면 사화의 행위를 하게 되면 사화가 방송, 예술 그런 겁니다.
종교, 교육 다 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아니, 전기, 전자, 화가 그런 겁니다. 전기, 전자, 이런 건데,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사유축을 만들면은 여기는 개수가 마르지 않고, 물이 계속 샘솟으니까 나한테 재물이 좋다. 이게 주관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화가 사유축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뭔가 하면은, 여기에 해묘미가 원래 해수가 오는 자리, 해수 오는 자리, 삼합에 의해서 좌오묘유에 의해서 해수가 오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해수. 여기 인목이 오는, 여기에 인목이 옵니다. 인목이 자리. 인오술. 오화를 가지고 인목이 잘 옵니다. 인오술. 그러면은, 여기 한 개 더 설명드릴까요? 이게 좀, 기토에는 간목이 잘 옵니다. 갑기합토. 갑기 들어봤죠? 갑기합토. 아까 이 무토에 간이 목이 없다 했는데, 이 간목이 와가지고 이 물을 뿜어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갑기합토인데, 간목의 뿌리가 인목이 돼, 인목. 간목의 뿌리가 인목입니다. 인목이 여기 이제 오화에 붙을 수 있어요. 인오술로. 그러면은, 인목이 있고, 여기 해수, 묘에서 해수가 오고, 그럼 인해죠. 인해. 그 다음에 경금, 어려서 경금을 땡긴다 그랬잖아요. 금이 없으니까. 그럼 경금의 뿌리가 신금입니다. 신금. 그러면 인신, 해가 되잖아요. 인신사해인데, 아까 사유축을 말씀드렸잖아요. 유금 가지고. 그러면 이 사유축이 결국은 뭡니까? 간목의 뿌리, 신사해가 되죠. 그래서 사유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신사해를 먼저 한 다음에 사유축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가능하다. 두 번째. 인신사해는 뭡니다? 인신사해는 지지가 합이 잘 안 되고 흔들어 버리니까 이거는 항상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재물을 만드는데 합력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안정시키려고 그러면은 이제 해외를 갔다 와야 된다. 이런 경우는 해외 갔다 와야 됩니다. 인신사해는 해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외를 갔다 온 다음에 안정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유축이라는 걸 해야 된다. 사유축이 두 번째다. 왜냐? 처음에는 인신사해 먼저 하는 사화입니다. 이게 인신사해 먼저 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사유축이. 그 다음에 해외 갔다 오면은 사유축이 되니까 이때는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개수는 마르지 않고 항상 샘솟기 때문에 재물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읽어봤는데 인신사해가 먼저 되는 겁니다. 지금 사유축이 꼭 중요한데 사유축이 너무 중요한데요. 사유축이 돼야지 금생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좋은데 이 사유축이 바로 안 된다. 인신사해로 먼저 간다. 인신사해로 먼저 갑니다. 인신사해. 이걸 한 다음에 사유축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해외를 다녀와야 된다. 해외를. 몇 년이라는 거는 또 좀 더 공부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건 다음 문제고 여기에서 해외를 먼저 갔다 와야지 안정시킨 다음에 사유축이라는 걸 만들어서 개수를 뿜어내게 한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사유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기토에는 간목이 잘 온다 그랬어요. 기토의 간목이. 갑기합도에서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오는데 이 간목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더 중요한 자갈이 없다. 금이 없으면 간목은 쓰러진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만들면은 이 간목이 사유축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여기 아까 어떤 재물운이 올 때 뭐 자수, 해수, 신금 뭐 이렇게 재물운으로 흘러갈 때 그게 금정수도 되면서 간목이 끌어올린다. 간목이 이거 내가 하는 일이다. 뭐 사업 그런 거겠죠. 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 간목은 관정이기 때문에 이 지하수 물을 끌어올린다. 지하수는 신금이나 해수나 뭐 자수나 쭉 있는데 신자진 그런 그 재물을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무토 깃들은 가까이 있잖아요. 그럼 땅이, 큰 땅이 있고 작은 땅이잖아요. 이 사람이 남자다, 그럼 큰 땅이 있고 작은 땅인데, 이 땅은 가까이 있어서 합해집니다. 그냥 땅이 더 넓어졌다고 보면 돼요. 넓어진 땅에 감목이 탁 심어져가지고 사이축이 되면은 자갈에 뿌리 받고, 자갈은 또 이 해수, 개수 뿌리가 해수잖아요. 해수. 금생수가 돼가지고 개수, 천간의 개수는 마르지 않고 그 물이 항상 유지되니까 이 토의 남자, 토는, 토일주는 굉장히 재물운이 좋다. 겉으로 볼 때는 임수도 아니고 자수도 아니고 신자진도 없고 재물이 엄청 약하죠. 요 딸랑 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화에 의해서 말라버리는 상태인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금이 오는 길목이 있더라. 묘에서 유금이 오고, 묘에서 유금이 오고, 을에서 경금이 오고, 이렇게 금이 오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 금이 항상 언젠가는 이런 주관한 일을 하게 되면은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이 물은 마르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행위의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 행위가 직업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금이 없어도 이렇게 금을 만들어서 물을 생축할 수가 있고, 뭐 다른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합력에 의해서 병신, 정임, 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천간 합이 있는데, 그런 합력에 의해서 다른 오행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충으로 인해서 뭐 좌우충이라든가, 아까 지금 묘유충 같은 거 해가지고 끌어올 수가 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물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살기가. 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이렇게 합이나 충을 아주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야지 재물이 오는 그런 그 길목을 알 수가 있다. 확장되는 재물의 그런 것도 볼 수가 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무토, 재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다음에도 또 기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